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항암 부작용, 그 중에서 설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배변 몇 번 보는 게 정상일까요? 이상적인 거는 하루 한 번 보는 것인데 보통 한 번에서 세 번까지는 정상적인 범위라고 봅니다. 그냥 조금 자주 오는 편이다 이 정도로 보고요. 의학적으로는 네 번 이상 본다든지 아니면 변이 모양이 안 잡힐 정도로 심하게 무른 변을 본다든지 하면은 설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지만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설사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루에 한두 번을 봐도 설사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원래 이틀에 한 번 패턴으로 보던 사람이 항암을 맞으면서 변을 하루에 두 번, 세 번 요 정도 보게 된다면은 네 번이 아니니까 설사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 설사 경향인 부작용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하루에 변을 이 정도 본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지만 이 항암제를 더 용량을 높인다든지 다른 추가 항암이 들어갔을 때 이제는 설사로 인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나 아니면 다른 치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설사의 기준을 평소에 원래 일했던 패턴보다 혹은 내가 건강했을 때의 패턴보다 지금 변이 훨씬 자주 본다 그러면은 항암 부작용 설사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설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항암하시는 환자분의 한 절반 이상에게서 보이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50에서 80% 정도 환자에게서 보인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설사의 빈도나 정도나 이런 것들은 환자 개체 특이성,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도 크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또 어떤 용량으로 썼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제로다라든지 아니면 플로나 아니면은 이리노테칸 이런 약들이 설사가 좀 심하게 유발되는 경향성이 있는 항암제들이 있어요. 특정 몇몇 가지가. 그런 약을 쓸 때는 미리 병원에서 지사제를 같이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 3번 먹는 그 약봉투 안에 지사제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지사제끼리 따로 모아서 주고 설사하면 드세요 하면서 미리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히 쓰이는 게 이제 로페라마이드 계열의 약제들을 많이 주게 되고요. 큰 부작용이 없고 약을 먹는 동안 효과가 나타나고 끊으면 효과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큰 걱정 없이 쓰셔도 되는 약이니까요. 필요하시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이런 종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배, 골반,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주변에다가 혹은 장에 직접 쏘인다든지 방사선을 이렇게 쏘는 경우 그럴 때 설사가 나타나는 빈도가 꽤 높게 보이게 되고요. 장 쪽에 혹은 하복 쪽에 수술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회복하실 때도 당연히 설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위절제 하신 분들 중에 덤핑 증후군 나타나는 분들 그 증상 중 하나로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위절제, 전절제를 하셨다든지 절제한 범위가 넓은 분들일 경우 덤핑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에서 소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설사들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사를 쫙쫙 하다 보면은 몸에 이렇게 기운도 쭉 빠져갖고 계속 체력도 처지고 먹은 게 흡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일정 이상 흡수는 돼요. 먹은 게 설사를 했다고 해서 도로 꽝이 되진 않고 생각보다 높은 비율의 영양소가 섭취되기는 하지만 내가 체감하는 체력 저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사가 심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음식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특히 몸을 따뜻하게 잘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배를 따뜻하게 해서 좀 속을 진정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징 중 하나가 몸에 칼로리 흡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시게 되고 추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좀 차요. 실제 체온이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느끼기에 이렇게 사람이 냉해요. 전신 컨디션이 막 떨어지는 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자를 쓰신다든지 옷을 조금 두껍게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요. 그리고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하루에 4번, 5번 혹은 그 이상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증상들이 항문에 통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항문에 상처를 자꾸 내게 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치질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암이 있으신 분들 체력 처지면서 변 자주 보면은 치질 생길 확률이 다른 비슷한 양의 설사를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치질 같은 거 주의하셔서 너무 배변 오래 앉아 있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설사하실 때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저단사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장이 안 좋다 그럼 장에 좋은 유산균 먹고 장에 좋은 채소 많이 들은 식단, 특히나 남아도분들은 대부분 채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설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섬유질 많은 식단을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변비를 기준으로 장에 좋은 음식이
이야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유산균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설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다 배제하시고 우유라든지 아주 자극적인 음식들, 많이 매운 음식, 섬유질 많고 그다음에 콩류, 그다음에 장에 가스를 만드는 음식들, 버섯이나 마늘 이런 음식들을 싹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 가스 만드는 음식들은 흔히 생각해 보지 않은 음식들이 의외로 걸리는 게 많아요. 저포드맵 식단 같은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음식을 피해서 먹을 수 있게 잘 정리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챙겨서 식단을 해주시면은 좀 설사를 덜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항암 중이신데 설사가 항암하면서 확 심해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했다가 다시 항암하면서 더 심해졌다가 또 회복했다가 이런 식으로 약에 너무 정확한 반응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항암 차수가 짧고 초반부터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항암 계획 자체가 길다고 했을 때에는 꼭 의료진에게 내가 설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심한 설사와 위장관 증상으로 인해서 설사가 어느 정도 심해지고 난 뒤에는 다른 장이나 위장 쪽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초반부터 대응을 해나가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욕부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